태양광 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또 이 외에도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뭐 SFA, 뭐 DSS 등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들 기업들도 좋은 기술, 또 앞선 기술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기존의 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닦아놨던 장비 분야의 노하우를 태양광 산업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장비 분야를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재 분야를 또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소재 분야에서 나오는 원가들이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원가 때문에 결국에는 화석 연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밖에 할 수가 없겠는데요. 국내 소재 분야 수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향후 그 태양광 산업이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커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반도체 말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치킨 게임은 아마 5년 후에 도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소재 쪽에서도 네. 그 저희 나라 기업이 가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 협회를 구성하셨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계에서 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협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일관적인 정책을 피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여지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저는 해석이 좀 되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꼭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때 또 태양광 산업을 또 국가적인 전략 사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꼭 지켜줘야 될 일관성, 어떤 일관성들이 있을까요? 일반 민간 기업이 어떤 사업에 돈을 투자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태양광 시장이 이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기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됐고요. 그래서 3년 또는 5년 얘기합니다. 네. 이 시기에 이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이 좋아진 때는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성장해 갈 거기 때문에 그 산업 규모가 네. 요 3년 5년이 결정적인 시기가 될 거다. 이후 산업 선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요 시기에 우리 정부가 가용한 재원 또는 가용한 법률, 뭐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 민간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부가 그 점을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시장에는 그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태양광 산업협회는 제조기업들의 협회에 이어서 네네. 그 시장이 뭐 보조금 시장이 됐든 또는 발전차익 지원 제도가 됐든 그다음에 의무 할당제 시장이 됐든 관계없이 어떻든 일정한 양의 시장 그리고 이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네.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꼭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앞서 잠시 발전차익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태양광 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미래 이제 핵심 성장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끔 발전차익은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업계가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던 것들도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발전차익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RPS 방식이라고 하나요? RPS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RPS 제도라는 게 그 의무 할당제라는 그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그 전체 전기 공급의 일정 퍼센트를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뭐 조력 등의 이런 그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일정 퍼센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도록 하는 것을 의무 할당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이 RPS 방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RPS 방식으로 넘어갈 경우에. 저희 협회에서는 뭐 기존의 그 발전차익 지원 제도가 장점이 많다. 이걸 뭐 몇 차례 어필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이제는 뭐 이 지난 시기라고 봤고 어떻든 이 새로운 RPS 제도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발전차익 지원 제도 시장은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결국 불확실성만 높아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든 RPS 시장이라도 빨리 제도화가 되어져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국회에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도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RPS가 제도화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첫 번째로 이 한전 등의 전기 공급하는 우리 공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태양광이나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에 자발적인 그 협약, 네. 소위 RPA로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의무할당제가 되고 네. 정부 계획대로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네. 또 거기 많은 기업들이 따라오게 된다면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재생 가능 에너지가 공급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의 이 여러 불만들이 있어 왔습니다. 보급 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이 새로운 시장에 맞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어 왔는데 이제 정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공기업이 이 사업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 보급에 지장이 되는 각종의 그 제도 또는 법규, 뭐 규정들에 대한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 이 태양광 산업과 관련해서 이 고온 태양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 또 예를 들면 중동 같은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 위한 이런 고온 태양열 상용화에 대해서도 또 태양광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솔라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네.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물을 덮여서 썼던 방식을 좀 더 크게 하게 되면 네. 물을 덮여가지고 전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네.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바로 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라고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장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전자, 네. 태양열을 통한 발전을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이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데 열이 많은 곳에, 온도가 높은 곳에 적절한 방법이겠고요. 특히 유럽의 경우에 이 사하라 사막에다 대규모로 그 발전소를 건설해서 유럽에다가 송전하자는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또 이미 미국도 7억 5천만 불 정도가 지난 해 12월에 네. 투자가 되기로 한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는 또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에 뭐 900메가의 그 태양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는 네. 지난주에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 우리나라에서도 수출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세계를 시장으로 무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사막이 없다고 이 기술 개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태양열을 통한 발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대구에 이 소규모의 태양열 발전소 건설이 현재 시범 프로젝트가 또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 뭐 중동의 사막 지역이나 또 미국의 사막 지역이나 또 다른 나라 더운 지방의 태양광 발전도 필요하지만 네. 태양열 발전소에 관련한 기술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 이것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을 부회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산업이 갖고 있는 잠재성이라 그럴까요? 잠재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무한한 잠재성을 키우기 위해서 넘어야 될 현실의 벽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는 이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한국의 또 대표 산업으로 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뭐 태양광 산업은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네. 석유 고갈, 기후 온난화 등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향후 인류가 지구에 생존하는 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 태양 에너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산업이 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꼽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반도체 산업을 항상 예를 듭니다만 반도체 산업보다 2015년이면 태양광 산업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산업이 커진다는 건 우리가 4세대, 세대들이 먹고 살 산업을 그 기술 선도국가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비전
또는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시고 또 어차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능한 제도를 동원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정책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사실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언론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그 조명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수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 태양광산업협회의 이성호 부회장님 모시고 태양광 산업계의 현황들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미래 차세대를 위한 산업이다 보니까요. 산업계, 업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무를 키우는 마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